작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영입한 메디슨은 지난 시즌 초반 포스텍 감독의 돌풍과 함께 연착을 거두며 손흥민과 함께 단짝 듀오를 선보이며 메디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잠깐이나마 손캐 듀오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꿈나무를 찾은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꾀병 논란에 빠질 정도로 모든 생활을 잘하고 심지어 케인, 다이어와 함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소집 시기에 골프 라운딩을 다니는 장면이 몰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며 여론의 문매를 맞더니 이제는 아예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손흥민에게 가야 할 공을 무려 7번이나 빼앗으며 경기 흐름을 끊어먹는 일까지 벌였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당연히 승선하지 못하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팀플레이 세트피스 훈련이 없다는 포스텍 감독 아래에서 이렇게 팀 분위기를 해치는 탐욕광이 많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언제라도 빨리 도망쳐 나와야 할 것 같은 난파선의 모습인 것이었죠. 참다 손흥민도 분노하며 난투극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나는 32살이다. 토트넘에서 재계약 논의가 온 적은 없다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정도로 기운이 빠져버린 손흥민도 메디슨에게만큼은 참지 못하고 화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한 건데요. 오늘은 팀워크 정신없는 MZ세대 선수들은 걸러내겠다라며 경고한 포스텍 감독의 경고와 함께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선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 구도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복귀 직전 골은 물론이고 어시스트까지 만들며 환상적인 클래스를 선보인 손흥민이 돌연 쓰러져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었고 또 그 원인 제공자가 같은 팀원인 메디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상대인 아제트 알크마르전을 결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손흥민이 알크마르전 데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고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의 부상 재발 소식을 전하며 알려진 건데요. 축구 해설자와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은 바로 제임스 메디슨을 지목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무리하게 상대편 4편 가릴 것 없이 태클하고 손흥민이 간수한 공도 뺏어가다시피 하며 탐욕을 부리던 메디슨이 아직 부상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손흥민에게 다시 충격을 주고 부상을 일으켰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말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토트넘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부랴부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4대1로 꺾은 경기를 통해 부상에서 복귀한 뒤 다시 아프다고 말했다라며 손흥민 스스로가 부상을 보고했다고 정리한 겁니다. 하지만 그날 경기를 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은 메디슨이 뛸 때와 뛰지 않을 때 경기력의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슈팅을 난사하며 손흥민과 호흡을 살리지 못했고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의도적으로인지 아니면 스스로에 너무 집중해 보지 못한 것인지 패스를 연결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손흥민을 향해 넘어오는 공도 거의 손흥민을 밀어붙이듯 하는 모습으로 뺏어가는 장면이 반복되자 소니가 격하게 반응하기도 한 걸 말입니다. 냉정히 최근 경기를 돌아봐도 몇몇 선수의 경기력은 감히 EPL 상위팀 수준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실력이긴 했습니다. 경기 내용도 거의 찍어내듯 비슷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이기건 비기건 지건 비슷하게 답답했습니다. 슈팅수가 상대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점유율도 높았던 반면 막상 골은 잘 터지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다가 전반이나 후반 극초반에 상대편 공격수에게 일격을 당해 골을 먹히면 한동안 토트넘 공격이 막히는 모습만 반복 재생됐죠. 그러다 운 좋게 발에 얻어걸리면 판더벤이나 존슨이 밀어넣는 모양새였고요. 사실 토트넘 슛이 많았던 것은 토트넘 선수들의 탐욕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력 부족의 큰 원인은 선수들의 난사였는데요. 자신있게 슛으로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못지않게 좋은 자리의 동료를 대부분 손흥민을 무시하고 욕심을 내는 장면도 많았거든요. 특히 메디슨과 브레넌 존슨은 매경기 약 3회씩 슛을 시도하며 하나도 넣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있자면 정말 화가 났죠. 손흥민이 더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루셉스키가 슛을 시도했다가 빗나가자 손흥민이 짜증을 벌컥 내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고요. 물론 손흥민도 슛을 적잖게 날리곤 합니다. 하지만 난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자리에 동료가 있을 때면 늘 패스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키패스 부분에서 대부분의 경기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케인처럼 소위 말해 골대 앞에서 받아먹는 골을 기록해온 선수들에 비하면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가 너무 슛을 때리지 않는다 수준이죠. 이처럼 지난 시즌 호평 1색이었던 토트넘의 공격 축구는 이번 시즌 초부터 이기적인 축구로 퇴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칼을 꺼내듭니다. 포 감독은 최근 웨스트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플레이였다. 마치 팀의 스타 플레이어를 견제하려는 무리가 있고 그를 고립시킨 건 역시 의도적인 사보타주의 가능성을 열고 분석해볼 것이다 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영국 축구도사 해설진들은 웨스트햄전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목한 범인은 가히 그의 말대로 복수에 그것도 공격 3인방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은 정말로 상식 밖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는데요.
먼저 메디슨입니다. 늘상 손흥민의 활약 그 자체에 질투심을 내비쳐왔던 단골 탐욕왕이기도 한데요. 메디슨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렵게 공격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되도 않는 개인기를 시도하다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좋은 자리, 발만 닿으면 골로 이어지는 자리에 대기하고 있어도 갑자기 시야를 공으로만 집중시키며 드리블을 하려다 치명적인 역습을 당하고 마는 일을 수차례 반복해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경기 내내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며 슛을 난사하다가 토트넘의 실점을 당하며 패색이 짙어지면 그 즉시 이상하리만큼 손흥민에게 모든 공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메디슨 스스로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밀어주고 있지만 손흥민이 해결하지 못해 패한 것이다 라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 패스 몰아주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정말로 화나는 지점은 오른쪽에서 뛰며 손흥민의 든든한 후방을 지원했어야 할 클룹셉스키마저 메디슨과 짜고 치는 듯 손흥민을 철저히 패싱했다는 겁니다. 패스를 하라고 선발 라인업에 넣어줬는데 패싱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클루세스키는 승리했던 경기에서조차 손흥민이 바로 옆에서 공을 달라고 손짓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접고 또 접다가 어이없는 슈팅까지 날려 추가 득점 기회를 어이없이 날린 전적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본다면 클루세스키는 발도 느린 것이 욕심은 엄청나게 많아서 패스 안 하기로 유명한 선수로 악명이 높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의 이기적인 탐욕 플레이를 가리켜 직접 지적하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욕심을 버리고 팀을 위해서만 뛰어라 라는 지시를 내렸을 정도였죠. 물론 최근에는 메디슨이 워낙에 엑스맨으로 활약하니 반대급부로 잘한다는 평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탐욕의 무리에 끼지 않으면 서운할 신흥 강자 브레넌 존슨도 이름을 올립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공을 몰아넣던 지난 한 달여간의 시간을 제하고 본다면 존슨은 손흥민이 멱살 잡고 만들어준 크로스를 그저 세게만 차는 식으로 달려오며 노마크 오른발 슈팅을 날리곤 했는데요. 이 역시 모조리 골대 옆으로 빗나가버리며 끝내 토트넘은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사실 존슨 역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던 손흥민에게 패스했으면 조금이라도 골 확률이 높았을 텐데도 역시나 자기 스스로 눈이 멀어 슈팅을 때렸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주장이나 감독 말을 무시하고 저 잘난 맛에 골을 날려대는 젊은 선수들이 가득한 상황인 겁니다. 요약하자면 토트넘이 자랑하는 중견 공격수 3명은 박스 안쪽 노마크 슈팅 기회를 모두 놓쳤으며 공격의 기점이자 끝이 되었던 손흥민마저 모른 척하며 패스하지 않았으니 토트넘이 이겨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경기들의 연속이었던 것이고요. 그러자 이례적으로 손흥민도 이제는 속상함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소니는 용납하기 어려운 결과다. 모두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잘못이야 라고 해야 한다. 경기력과 자세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패스가 오지 않아 맥이 끊기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라고 말했는데요. 평소 공개적인 자리에서 팀을 비판하는 편이 아닌 소니도 이날만큼은 작심 발언을 했던 겁니다.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포스텍 감독 역시 비판을 쏟아냅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득점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 전반전까지 이기고 있는 일도 많았다. 골대 앞에서 팀보다 스스로를 더 위하는 탐욕스러운 선수들에 대한 조치를 고민할 것이다. 팀 존폐의 중요 문제다. 겨울에 대대적인 피해 숙청이 있을 것이라고요. 사람이 늘 웃으며 다니니 물로 보이는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심이 터져나온 서양인 특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니가 하루빨리 토트넘에서 탈출하길,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스페인 바르샤로 옮겨 눈높이에 맞는 행복 축구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